기억하나요? 한때 당신의 세상을 환하게 비췄던 그 이름을. 세월이 흘러도 봄은 다시 찾아오듯 그 이름 또한 언젠가 다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작은 세상, 오늘의 이야기는 그날의 벤치, 다시 피어난 이름입니다. 겨울 끝자락의 찬바람이 고향 들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은숙은 작은 캐리어를 끌며 오랜만에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서울을 떠난 지 며칠, 그녀의 마음은 낯선 듯 익숙했습니다. 길가에는 마른 갈대가 흔들리고 집 앞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부재로 비어버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은숙은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현관을 열자 오래된 시계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렸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아이들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 낀 액자를 닦으며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참 정신없이 살았죠.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난번 방문 때 두고 간 메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영아, 김치 냉장고 비우기. 그 글씨를 보자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 김하영은 집을 팔자고 끊임없이 권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는 하영의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그 집, 이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정리해요. 응, 알아. 며칠만 정리하고 올라갈게. 엄마 또 미련 두지 말아요. 팔면 우리가 편해요. 전화가 끊기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은숙은 가방을 벗어두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창틀은 오래돼 삐걱거렸고 커튼은 누렇게 빛이 바랬습니다. 그녀는 장롱을 열어 이불과 옷가지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롱 위쪽에 얹힌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의자를 끌어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얇은 리본이 묶여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묶음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봉투에는 은숙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편지를 집어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름 이수현.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 묶음을 덮고 잠시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녀는 상자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세월이 잠시 멈춘 듯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천천히 들렸습니다. 은숙은 편지 봉투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은숙은 커튼을 닫지 않은 채 식탁 위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의자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다시 만날 시간이 온 걸까? 그날 밤 집안은 여전히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릴 때마다 오래된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편지 묶음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과 함께 등을 기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기억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은숙은 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이 깊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수현. 20살의 봄, 교복 치마 자락을 잡고 성당 계단을 오르던 그 시절이 아침처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은숙은 식탁 위에 올려둔 나무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리본을 풀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편지는 네모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첫 장에는 군인 시절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화천 3사단 부대 이수현. 그녀는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줄마다 마치 조심스럽게 눌러쓴 듯 했습니다. 은수가 눈이 녹기 시작했어. 훈련장 뒤편 산에도 새순이 보이네. 너랑 같이 걸었던 길 생각이 자꾸 난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엔 오래된 체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은숙은 종이 끝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속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잊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편지는 13통이었습니다. 처음 몇 통은 일상과 안부로 시작됐지만 뒤로 갈수록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문장 속에는 몸이 좀 좋지 않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뒤편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74년 3월 27일. 그날은 분명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주였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가 벚꽃이 피면 성당 벤치 앞에서 기다릴게. 혹시 오지 못하더라도 이해할게. 그래도 난 기다릴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며 천천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날 나는 가지 못했죠. 짧은 중얼거림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집안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떠올리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은숙은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편지 아래쪽에는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성당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복 차림이었고 여자는 하얀 리본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편지 뭉치 아래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심성당. 그 자리에서 보자. 은숙은 종이를 접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그 자리가 남아있다면. 그녀는 식탁 옆 수첩을 꺼내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성당 위치 확인, 묘지 확인, 집 서류 정리. 마지막 줄에는 망설임 끝에 한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수연의 흔적 찾기. 은숙은 펜을 내려놓으며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편지 묶음을 넣고 조심스레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때
식탁 한쪽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토지 매매 서류 딸 하영의 글씨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등기부 사본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부동산에 연락해 두었어요. 오실 때 계약만 하면 돼요. 은숙은 숨을 내쉬며 편지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창문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새를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일부터 해야겠어. 그녀는 편지 묶음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당 옆 공동묘지. 그녀는 코트를 걸치며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들었지만 은숙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제 과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언덕 위 묘지는 아직 봄의 기운이 닿지 않은 듯 싸늘했습니다. 김은숙은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양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과 작은 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길 옆에는 낙엽이 눅눅하게 깔려 있었고 산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성당 뒤편에 자리한 묘지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비석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걸었습니다. 이수현. 그 이름을 찾는 동안 가슴이 자꾸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40년 전 이 길을 함께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봄이었고 벚꽃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회색빛 하늘 아래 바람만이 대신 인사하듯 불었습니다. 묘지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은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연 1948에서 1974 검은 글씨가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를 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가운 돌을 스쳤습니다. 비석의 틈 사이로 낙엽이 흩어졌고 먼지가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나뭇잎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당신은 여기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을 펼쳐 돌 위를 닦았습니다. 오랜 세월 묻은 먼지가 조금씩 사라지자 이름 아래 작은 십자가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문양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수연의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가 건넸던 편지, 성당 앞 벤치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묘지 아래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노신사, 손에는 작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은숙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낯선 시선이 잠시 오갔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뒤 맞은편 묘지의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그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언뜻 보이는 얼굴선, 그리고 조용한 움직임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손끝을 얹었습니다. 비석 아래에는 작은 꽃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든 카네이션 한 송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노신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곳 자주 오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잔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묘지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남은 먼지를 털며 국화꽃 줄기를 다듬었습니다. 이제야 왔어요, 수연 씨. 그녀는 그렇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묘지 아래로 내려가는 길, 그녀는 다시 한번 비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 하나가 흩날려 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노신사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이미 묘비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손에 남은 흙을 털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발끝이 푹신한 낙엽 위를 밟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정말로.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은 성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 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은숙은 묘지에서 내려와 천천히 성당 쪽으로 걸었습니다. 언덕 아래에 자리한 성당은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로 벚나무 가지들이 지붕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신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성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묘지에서 가져온 국화줄기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려던 순간 옆자리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까 묘지에서 낙엽을 쓸던 노신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묵주를 들고 눈을 감은 채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림 없이 단정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신자들이 하나둘씩 나갔습니다. 노신사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성당 출입문 근처의 벤치에 앉아 낡은 성가집을 펼쳤습니다. 햇빛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고 빗속의 먼지들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는 익숙한 듯 성가 한 구절을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벤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성당 마당 너머로 향했습니다. 아이 몇 명이 뛰어놀고 있었고 수녀 한 분이 웃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마치 오래전 기억을 닮아 있었습니다. 은숙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신사는 성가집을 덮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묘지에서 뵈었던 분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은숙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쥔 성가집을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성가, 동생이 좋아했어요. 자주 흥얼거리곤 했죠. 은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수연, 제 동생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은숙은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전에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편지를 썼던 사람이 당신이었으니까요. 은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국화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당의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당신을 기다리며 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은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성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조금 더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년 이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용서받을 수 있길, 그리고 당신이 언젠가 돌아오길. 그의 말이 끝나자 은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벤치 앞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성당 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벚꽃가지 위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 아래 바람은 여전히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이름이 다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수연.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당을 나선 김은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당 담벼락 옆 벤치에 앉아 손끝에 남은 떨림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은수가, 내가 다시 서울에 가면 내가 좋아하던 달맞이 꽃을 사줄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아까의 노신사 이한서가 성당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묵주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수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교복을 입은 자신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서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오지 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벤치에서 기다렸어요. 은숙은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나요? 한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편지입니다. 당신에게 전해달라 했지만 미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은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가, 기다림은 내게 마지막 기쁨이었어. 그녀는 입술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서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년 이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동생이 원망이 아닌 평안 속에 있길 바랐습니다. 그의 손끝은 묵주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은숙은 눈을 감고 묵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차가운 구슬이 마치 수연의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닫고 한서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한서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랑을 이제 당신이 마무리해 주시겠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성당 벽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은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당 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사이로 벚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 편지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서의 뒷모습은 이미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성당 벤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감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묵주를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도 봄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은숙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창가에는 새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커튼을 걷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자 공기 중에 먼지들이 금빛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집도 이제 좀 숨을 쉬네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노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함께 딸 하영이 보냈던 카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그녀는 카드에 글씨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묘한 그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이수연의 편지와 묵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묵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기도를 하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하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정리 다 했어요? 이번 주 안에 계약 끝내야 돼요. 은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영아, 그 일은 조금 미뤄야겠어. 또요? 엄마, 미련 두지 말라니까요. 미련이 아니라 아직 이 집이 나를 보내지 않는 것 같아. 하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도 생각해야죠. 전화가 끊긴 후 은숙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 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한 아란알 구슬을 굴리며 속삭였습니다. 수연 씨,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세상의 조각 같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남편이 생전에 읽던 책들이 여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 한 권을 꺼내 표지를 열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 책갈피에는 남편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책을 덮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 나보다 먼저 이해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부엌 창가로 향하자 밖에서는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길가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은숙은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그녀도 이렇게 해질녘 이면 웃으며 길을 걸었었죠. 그 시절의 바람, 그 시절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찻주전자를 올려놓고 따뜻한 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에 김이 오르자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붉은 하늘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다시 와서 다행이에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봄이 오면 꼭 다시 만나자.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작게 웃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수연 씨.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오래된 음악처럼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조명을 껐습니다. 창밖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묵주가 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았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그 온기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손끝으로 묵주를 굴렸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왜 그날 웃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스쳤고 그 아래엔 봄의 새순이 조용히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은숙은 고향 마을 성당에서 열리는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전단에는 노인 대상 글읽기 봉사, 주 2회 활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전단지를 바라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성당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수녀님이 아이들을 모아 함께 기도문을 읽고 있었고 몇몇 어르신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걸어가 인사를 했습니다. 수녀님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반겼습니다. 김 선생님 오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저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숙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쓴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연습 중이었고 멜로디는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당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은하의 벤치 기념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구를 읽고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이수연, 1948에서 1974.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다릴 뿐이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구를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이 자리였군요.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주머니 속 묵주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구슬은 아직도 수연의 온기를 머금고 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수연 씨, 이제 저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묵주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성당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녀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내일부터 수업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은 꼭 올게요. 수녀님은 고개를 숙이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마당을 나서자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살짝 털어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 건너에서는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하늘 위로 높이 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따라 올랐습니다. 그녀는 성당 문 앞에 잠시 서서 벤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벤치는 햇살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이곳을 지킬게요. 바람이 불어 성당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새로 핀 들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발 아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그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따뜻한 봄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은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새들이 감나무 가지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고 공기에는 흙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단정한 회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오늘은 성당 봉사 첫날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묵주와 함께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야지.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나비 한 마리가 감나무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성당으로 가는 길목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은숙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하자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학교 잘 다녀와. 그녀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성당 마당에는 한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성가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봉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는 손에 쥔 성가집을 덮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쓴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표지를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는 얼굴을 기억하고 싶다. 봄이 오면 성당 벤치에서 다시 만나자. 혹시 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날의 햇살로 남을 것이다. 그녀의 손끝이 페이지를 덮는 순간 눈가가 젖었습니다. 한서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은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서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그 약속도 편히 쉬게 되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네요. 그 사람의 기다림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잔잔했습니다. 한서는 성가집을 다시 펴며 묵주를 꺼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고 그녀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성당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바람이 벚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자리가 참 따뜻하네요. 한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동생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기억 속의 봄날, 젊은 수연이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때와 같은 벚꽃잎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수녀님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늘은 아이들과 글 읽는 날이에요.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한서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도 여기 계시겠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이곳이 제 자리니까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한서는 벤치에 앉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손끝에 묵주를 굴렸습니다. 동생아,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고마워해야겠구나. 바람이 불자 성당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은숙은 창가에 앉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잔잔했습니다. 그 소리가 성당 창문 너머로 흘러나가 마을 전체를 감싸는 봄의 노래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은숙은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노을빛이 지붕 위로 퍼져 있었고 감나무 가지에는 새순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고 따뜻했으며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날의 벤치 그리고 이수연의 웃음이 겹쳐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둡고 적막하던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집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불을 켰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낮에 가져온 노트와 묵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수연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봄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네요, 수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꺼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당신의 봄,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엌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꺼냈습니다. 차를 우려내며 주전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 성당 종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놀라 잠시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성당에 수녀님이 서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죄송해요. 내일 봉사 일정이 조금 바뀌어서요. 은숙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수녀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벤치에 잠깐 앉아 계시던 한 분이 선생님께 전해달라 하셨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깔끔한 글씨로 김은숙 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성당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자신과 그리고 한서의 동생 이수연의 젊은 시절 모습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었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녀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김 선생님.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따뜻한 숨결이 스며 있었습니다. 은숙은 사진을 벽 위 작은 액자 틀에 넣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묵주와 노트를 함께 두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 위를 한번 쓸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봄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녀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감나무 잎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그 미소는 봄의 빛처럼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성당 앞마당에는 봄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피아노 반주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은숙은 아이들과 함께 손글씨 팻말을 만드는 부스에서 봉사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도 써주세요. 아이들이 줄을 서며 환하게 웃었고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이제 떨림이 없었습니다. 붓을 들 때마다 한 획, 한 획이 단정했습니다. 글씨에는 세월의 흔적과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글씨 쓰던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성당 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서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어깨를 비추며 눈부신 광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벤치로 다가가자 한서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마을이 이렇게 활기찬 건 오랜만이에요. 한서는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 속에 벚꽃잎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동생이 좋아하던 나무에서 떨어진 꽃이에요. 은숙은 병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꽃잎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빛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빛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꽃 아마 제가 두고두고 보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잔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당에서 아이들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랫말이 공기 속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수많은 벚꽃잎이 흩날리며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참 고맙습니다. 이제는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봄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벤치 옆에 놓인 은하의 자리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과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서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제가 찍을 차례네요.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봄빛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잠시 후 한서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성당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 그 꽃잎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당 문이 닫히고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은숙은 벤치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유리병을 꺼내 햇빛 아래 들어보았습니다. 꽃잎은 그 안에서 여전히 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잘 가요.
고마웠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아닌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성당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성당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흩날린 꽃잎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양만 바뀌어 우리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다시 피어난 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